5월 26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에서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와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 우간다 한빛부대 등을 포함해 223개 투표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 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현지 공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표소 운영 기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 협의회 등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학회와 수련병원 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은 오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들 5개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지하철 환기용 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직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과 전 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낙찰가의 10%인 2억 원가량을 받고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1년물 기준 3%, 5년물 기준 3.5%로 각각 0.1%포인트 인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인하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중국은 6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정책 기조로 정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자신들의 세계 최고 수준 미사일 방어망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아비브 에즈라 차관보는 예루살렘의 외무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즈라 차관보는 군사와 정보당국을 비롯한 기관들 간의 협력 채널을 개설해 많은 것을 함께 배우고 공유할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에서 5% 축소됩니다. 지방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혼합형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1분기까지 안정적 추세를 보였지만 4월에 5조 3천억 원이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됐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도 증가 추세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증권, 파생, 일반 상품 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주식 워런트 증권 시장, 수익증권 시장, 신주 인수권 증서, 증권시장, 채권시장과 KSM, 파생상품 시장, 석유, 금, 배출권 등 일반 상품 시장 등입니다. 또 장외 파생상품 청산 업무 및 거래정보 저장소도 업무를 쉽니다.